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롱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총 확진자가 46명에 육박했다고 하죠. 네. 어린이도 있어서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누가 감기가 없는지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감기 아이콘 여기 있잖아요. 괜찮으시죠? 제가 왜 감기 아이콘이에요? 자주 걸리시잖아요. 한 번, 예, 그때 심하게 알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얘기 하면 큰일 나요. 알았어요. 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리고 발열도 없고요. 장기침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이렇게 약간은 웃으면서 농담적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은 시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실생활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움츠러들어 있는 게 사실이고 네. 여러분들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 투자도 건강해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건강부터 먼저 챙기시고요. 조금 처질 수 있는 이런 생활 속에서 대신 우리가 더 힘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뚜렷한 전략들 세워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50분 동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바로 시작합니다. 예, 그럼 오늘 시장에서 인기 있는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안신 앵커. 2월 19일 인기 있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나 인터넷 대표주도 보이지만 보다 극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도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겠죠. 이제 서울시 성동구에 이어서 또다시 대구 등지에서 확진자가 15명이나 한꺼번에 집계가 됐습니다. 이제 확진자는 앞자리 수가 바뀌어서 46명으로 집계되는 상황인데 진정될 기미를 보이다가 다시 들불처럼 일어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도 다시 한번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관련주 대표적인 종목으로 50이나 모나리자, 웰크롬 같은 종목들이 재상승하고 있는데요. 50을 그 흐름 놓고 살펴보면요. 2월 3일에 고점을 찍고 차갑게 식더니 다시 또 상승합니다. 오늘은 상한가까지 진입해 있는 모습인데 이번엔 2차 불꽃 랠리를 다시 한번 짚으려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불꽃일 수도 있고요. 판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이 종목 재밌습니다. 고려아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급 보면요. 팽팽합니다. 외국인은 쌀쌀한 반면 기관은 열렬하게 사모하고 있습니다. 기관의 힘이 조금 더 커서인지 고려아연은 같은 기간 동안 12%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고려아연, 은이나 금이나 또 황산, 인듐 같은 걸 생산하는 곳이죠. 올해도 금값이 고공행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빵긋 웃고 있는데 2차 전지 동박을 신사업으로 선정을 하면서 새 동력을 붙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저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어떤 큰 손을 따라가야 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5.38% 오르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투자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실 텐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정말 예쁜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딱 1년 동안 116% 증가했고요. 하창한 본부장님 잠시 후에 출연을 하실 텐데요. 이쯤에서 알려주셔서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수익률 27%를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종목으로도 물리지만 온라인 결제 시장 확장에 따른 장기 성장주로도 꼽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더 올라갈 수 있을지가 고민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있는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제 안신 앵커가 수익이 많이 난 종목에 대한 차트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김규태 대리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하창원 본부장께서 또 사진을 했네요. 이게 수익률이 안 좋으면 띄워주지도 않더라고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차트에 사진을 넣어줬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르메스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이미 했고요. 네. 차트에서 종목별로 하나하나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주인데요. 글쎄 오늘 어마어마하잖아요. 상한가 기록하고 그렇죠. 20% 중후반대 급등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접근하기가 우리가 좀 그래요. 테마성 움직임이 좀 크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스크 만드는 업체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2차 랠리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제 주가들이 쭉쭉쭉 빠지기 시작을 했을 때가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다가 이제 퇴원하는 환자들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좀 잡히나 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커졌고요. 그때 이제 뭐 5G라든지 다른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빠르게 좀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이번에 좀 새로 나온 이슈 같은 경우는 대규모 확진자가 이제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서울 성동구뿐만 아니라 뭐 대구 지역 지금 굉장히 많은 확진자가 또 발생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관련된 이슈로 이제 사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 공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갈수록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부담이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게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눈으로 본다라는 거죠. 사실 뭐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로 찾아봐야 볼 수 있는 거지만 마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고 자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에 보다 더 자극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네이버 실검이나 이 관련된 부분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은 주가에 좀 강하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다라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내에서 좀 잠잠해지나 그러니까 진정되나 싶어서 이제쯤 되면 마스크 다시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크게 들면서 당분간은 또 풍기 현상 계속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좀 이렇게 마스크를 만드는 회사들마다 어쨌거나 풍기 현상 품절이 될 정도로 잘 팔리고 있는 건 알겠는데 네. 골라야 되잖아요.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탑픽을 그러면 어떤 기업을 보시겠어요? 저는 사실 이제 마스크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이제 추천주를 드릴 때는 항상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일단은 뭐 오늘장 같은 경우는 뭐 50이나 웨크론들이 좀 더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나리자라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조금 마스크 관련돼서 말씀드릴 때는 좀 주요 토픽으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일단 강하게 움직일 때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모나리자가 대장이다라는 인식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됐을 때 과거에 이제 등락폭들이나 이제 강한 수급적으로 달라붙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모나리자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었던 과거에 이제 미세먼지 관련됐을 때도 굉장히 모나리자가 또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강하게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마스크 종목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결국에 이 흐름들에서도 미묘한 차이들은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종목이든 마스크 관련주들은 요 몇 주 흐름이 비슷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모나리자 선택을 해줬는데 그러면 이거는 가격을 어느 정도로 추산해 봐야 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8,000원까지는 목표 설정을 하셔도 충분히 무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같이 들어갈 거고 예. 개인적으로 내일까지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일단은 요 가격대까지 보시고 요 가격대를 당연히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흐름을 좀 더 두는 그런 상황으로 좀 접근을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단기적으로 급락폭들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사실 급등락이 좀 장중에 있었기 때문에 익절 라인을 좀 잡아 놓으시고 이제 해당 가격에 도달했을 때 매도하시고 다시 좀 누릴 때 다시 매수하시는 왜냐면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격 단가라든지 뭐 리스크 관리하실 때는 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좀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나리자 목표 주가 8,000원 그리고 나간 것처럼 손절가는 6,400원으로 라인은 한번 잡아 놓겠는데 여기서 띵동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쌤,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지금 이 방송 우시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모나리자 고점으로 뭐 9,790원까지 갔기 때문에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이런 분들은 보유자 입장에서 목표 주가 8,000원에 팔아야 됩니까? 일단은 급등주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제시한 목표가 때 일단 무조건 물량 절반 이상은 털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급등하는 종목군들에 물렸을 때 이제 가격이 하락됐다 다시 올라가면은 또 사람이 되게 간사한 게
굉장히 기대 심리가 또 생겨요. 맞아요. 더 올라가지 않을까? 근데 그날 또 무너지게 됐을 때 다시 현재 가격대로 올라오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요번 이슈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더 추가적으로 생기고 대규모로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붐이 일어나서 그런 거지. 만약에 이게 안정화되고 회복세에 접어들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가격대로 다시 올라온 데는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 투자하실 때 항상 본전이 오시면 일단 절반 정도 현금화 하셔가지고 이제 리스크 대비를 좀 하실 수 있게끔 접근 대응해 보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한 템포 조금 쉬어가시는 부분들도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참 투자 잘하시는 분들은 손절도 그만큼 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려 계신 분들은 만약에 8,000원이 왔을 때는 절반 이상은 그래도 좀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일말에 그 순간에 오는 그 욕심만 약간 버리면 그래도 좀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급등락이 많은 만큼 변동성 좀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면 고려아연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에 뭐 불확실성이 높으니 금 가격이 오르면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금하면 고려아연 쪽으로 옛날에 많이 가던 루틴이 있어서 네네. 관심도 받는 것 같고 또 요즘에 핫한 게 전기차인데 관련 소재 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고려아연이 좀 관심을 받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 두 가지가 거의 뭐 굉장히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는 게 맞고요.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그 세 가지 장점이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이미지가 있을 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전체 매출 비중 중에서 금 비중이 10%가 조금 안 됩니다. 물론 금과 은을 동시에 합했을 때는 약 30% 정도까지는 되지만 금 비중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이미지에 따라서 조금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대외 변수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크고 뭐 미국 시장에서도 불안감이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 봤을 땐 금 가격은 저도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보다는 이제 지금 제가 봤을 땐 해당 종목을 좀 접근을 하려면은 전기차 관련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의 동박 신사업 부분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그 부분으로 좀 본격화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안정적인 매출처가 이미 미리 좀 확보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전기차나 2차 전지에 관련된 그런 수요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만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에 대해서 포인트들 함께 잡아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또 띵동 질문이 나왔네요. 어떤 질문이에요? 고려아연이 동박 사업을 해서 말인데 질문 드립니다. 요즘은 배터리 관련해서 소재 업체들 큰 종목 위주로 가잖아요. 대표적으로 떠올리시는 게 바로 SKC가 아닐까 싶습니다. SKC랑 고려아연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투자 매력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종목으로 비교를 해본다면 SKC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 그렇죠. 공격하지 마세요. 지금 약간 어떻게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으로 봤을 때는 SKC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동박 관련돼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중장기 이제 공급에 대한 관련된 계약도 있는 상황이고 그 관련된 부분으로 이미 뭐 매출이나 실적 관련된 부분들이 워낙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2차 전지는 뭐 최근에 굉장히 핫한 섹터이기 때문에 뭐 대부분의 그런 장밋빛 전망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 중장기적으로도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고 또 기술력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 그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을 좀 선점해 나가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을 비교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SKC 쪽으로 무게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다 보면 뭐 2차 전지 소재 아니면 전기차 하면 딱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 종목을 먼저 검색하고 사겠지 굳이 고려아연까지 갈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역시 SKC가 조금 더 관심이 간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거는 완전 저 개인적인 건데 네. 고려아연도 약간 OCI처럼 뭔가 약간 애증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관심 있을 때는 팍 올랐다가 또 되게 오래 쉬다가 막 이런 느낌이라 이걸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될까? 그러니까
또 많이 오르니까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좀 위로 아래로 가격대를 그러면 고려아연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이제 목표가로는 49만 2천 원 라인을 좀 도달하는지를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를 때 확 오르는데 그 지점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그쵸. 동산을 만들면서 하락하는 종목 중에 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해당 가격이 돌파가 돼야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굉장히 열리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손절 라인은 42만 원 부분인데 해당 지점을 이탈하게 됐을 때 과거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들이 있고 저가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가고 있는 가격대 좀 잘 메모해 두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가격대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려아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NHN 한국사이버결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서 그림까지 사진까지 다 띄워졌으니 그러니까 29,000원 목표 주가 줬었는데 역시 이제 뛰어넘은 그러니까 목표 주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인 AS 업데이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근데 그때 짚어주셨던 포인트와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서요. 그렇죠.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해당 모멘텀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좀 중요한 이제 목표가를 또 달성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고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보다도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고요. 사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잘 하지 않았었던 그 연령대가 좀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이제 많이 활용도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럼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 수요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피지사 관련돼서 경쟁도 굉장히 좀 약화가 됐다라는 점, 그리고 해외 가맹점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당 종목은 현재에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접근은 유효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우연이긴 합니다만은 또 본부장님 출연하는 날에 또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관련된 모멘텀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좀 업데이트된 가격 전략은 좀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네, 사실 이제 고가 행진을 좀 유지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는 35,000원 라인까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000원 라인으로 이제 10일 이평선을 좀 깨고 내려갔을 때는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나왔을 때 제 얘기 듣고 이제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익절 라인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이나 이제 내일장이 다시 들어가시는 분들에서는 27,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35,000원이 나왔습니다. 뭐 흐름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7,000원으로 이렇게 가격 전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그리고 안신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